취업 관련 뉴스를 전하다 보면은 좀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도 많으실 텐데 네. 하소연할 때가 또 마땅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긁어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취업 돌직구 시간이죠. 네. 자, 취업 시장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구직자분들을 향해서 시원한 말씀해 주실 분 오늘도 모셔봤는데요. 네.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영호 대표님. 네, 명절 연휴에도 어디 여기저기 막 돌직구 좀 날리셨나요? 어디? 뭐 돌직구까지는 아니고요. 뭐 네. 조카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또 아버님 산소 갔다가 네. 오는 길에 이제 국수집에 들렸는데 네. 국수값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국수값이 올랐어요? 이 서민의 대표적인 이 심리전 마진 가격이 5,000원 아닌가. 네. 근데 6,000원 올랐길래 야 이게 생각보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국수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추석 때. 국수가 6,000원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 네. 참 국수가 정말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잔치국수 되게 좋아해요. 예. 자, 정경호의 취업 돌직구 시간입니다. 자, 국수를 이제 많이 드시고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어요? 네, 뭐 취업이 요즘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 졸업들을 미루는 그래서 이제 졸업 유예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네. 사회 진출 시기를 좀 늦추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대학원 진출을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요.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 얘기는 뭐 비단 지금만의 얘기는 아니고 몇 년쯤 된 그런 사회 현상인데 졸업 유예생들도 유예생들이지만 대학원 가는 사람들 혹은 군대를 가는 사람들 좀 많잖아요. 어쨌든 좀 사회 진출을 미뤄보겠다 이런 좀 의도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취업난이 좀 가중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들이 없다. 뭐 이제 어쨌든 백수라는 이제 어떤 명칭을 얻기보다는 무언가 이제 자신이 소속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취업 도피처를 이제 대학원을 지나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대학생 645명 중에 약 20%가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자료 조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학원 진학률이 어떻게 높다는 게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나쁜 공부 열심히 거. 하겠다는 건. 그럼요. 공부하겠다는 건 나쁜 예, 건 아닌데 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왜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하느냐. 근데 놀랍게도 이제 대학원 진학에 대한 어떤 그 이유, 사유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35.3%는 이제 더 좋은 직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전공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그런데 28%가 뭐 취업을 더 잘할 것 같아서 뭐 취업 부담감을 피하기 뭐 어떤 도피처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뭐 어떤 취업에 대한 도피처에 대한 부분이 약 30% 이상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봐서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요소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자료 조사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취업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뭐 취업의 방편으로 보는 이 수치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8%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막상 대학원에 가지만 이 우리 사회 고용 시장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잠 미스매칭 현상이잖아요. 고학력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양질 일자리는 적기 때문에 더 취업이 좀 어려워지진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염려가 듭니다. 네. 재건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학원을 진학한 분들은 좀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그 시간에 취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너무 후회가 돼요. 돈도 좀 아까운 것 같고 막상 배우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대학원 원장님 보고 계시면 안 되는. 저도 지금 박사과정이 있지만 좀 후회돼요. 그래요? 좀 이해하시잖아요. 이게 공부하면서 일한다고 일하면서 공부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후회가 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뭐 복합적으로 심리적인 불안도 있을 것 같고 또 비용적인 부분의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돈이 제일 커요. 뭐 취업 포털 업체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60.1%가 좀 진학을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뭐 특별히 뭐 대학 학부 졸업생들하고 연봉 차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대우를 특별히 뭐 이렇게 특별히 다 잘해놓은 것 같지도 않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근데 또 역차별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학원 졸업장이 오히려 취업의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숫자가 대학원 진학을 좀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어떤 뭐 조사치가 있습니다. 역차별이 40%가 넘네요. 야. 오. 아니 그 저 대학원 출신에 대해서 역차별이 왜 있는 겁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어떤 그 채용 전형에 있어서 뭐 학부생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죠. 뭐 석사 이상자들은 이제 받지 않겠다. 그래서 놀랍게도 50.7%가 어떤 역차별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선발 인원의 제한들이 아무래도 대학원보다는 이제 학부생이 더 많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졸업장들이 더 이제 본인들한테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시간과 노력을 들이잖아요. 네. 게다가 말씀하셨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을 또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눈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이 원하는 일자리에 좀 눈이 높아질 텐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그만한 일자리는 없고 이 얻게 된 일자리가 그에 못 미치면 굉장히 좀 실망할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대학원 출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대학원도 지금 뭐 정원 미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예, 진짜 많습니다. 예전에 그 대학원 나왔다고 하면은 그 어떤 그 정말 이분은 전문적인 분이고 뭔가 좀 굉장히 박식하신 분이고. 네. 예. 근데 사실 뭐 저도 대학원 다니지만 그렇게 박식하지는 않지 네, 않습니까? 확실히 워낙 뭐 많아서. 예전보다는 뭐 박사 나왔다고 해도 옛날에 박사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네. 박사 나왔구나 뭐 이 정도 네. 약간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격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없지 않아 뭐 많은 대학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대학교가 저 대학원의 어떤 그 학위를 좀 남발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학원 진학을 하기 전에 꼭 결정을 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고 한간에서는 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대학원이라는 건 네. 대학 졸업자가 한층 더 높은 어떤 학술이나 기회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네. 이 취업난이 가중이 되면서 2015년도에 이 대학원이라는 건 더 나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진학하거나 취업 시기를 미루는 수단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게 참 우스갯소리지만 결코 우습지 않은 대학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사실은 곱지 않은 시선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인 상황이 많이 반영이 된 뜻이네요. 맞습니다. 네. 취업을 어떤 그 미루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과정인데, 근데 이제 공부하는 게 사실 그 과정보다 더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예, 뭐, 3학기째인데 예. 지금 혹시 휴학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도 진짜. 뭐 2분 응선은 넘으셨네요. 3학기면 이제 얼마 안 힘들어요. 남으셨으니까. 그만두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 일반적으로 이제 학위 과정은 석사학위, 이제 박사과정은 아니는데 박사학위 같은 경우는 36학점, 석사학위는 24학점 이상 취득을 해야 되고 학부 과정과 다르게 뭐 요즘 학부 과정에는 논문도 이제 심사를 합니다만 석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종합 시험에 합격한 뒤 논문이 통과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대학원에 대한 진학에 대한 목적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공부 과정이 결코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사람이 기본을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대학원을 왜 가는지, 대학원의 존재 이유가 뭔지 좀 그거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 대학원의 유형도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네. 세 가지로 정확하게 나누셔야 되는데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일반 대학원이라고 있고 전문 대학원, 세 번째가 특수 대학원이라고 하는데 일반 대학원은 이제 정말 전념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제 전업으로 연구하는 그래서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이제 자기만의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도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치유과 대학원, 요즘 이제 법률대학원이라고 하죠. 법학 전문대학원 뭐 이래서 이분들은 이제 별도로 전인교원이 있고 시설이 있고 설비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제 많이 가는 게 이제 특수대학원이죠. 저도 이제 석사를 이제 특수대학원에 했었는데 야간이라든가 방학 기간에 의해서 학문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 싶은 이제 직장인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대학원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취업의 도피처로 이렇게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제 모르고 이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적들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대학원에 지향하는 목적 자체가 뭐 이제 전공 분야 1인자 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네네. 뭐 학벌 세탁 그러니까 세탁. 자기가 학부 때 이제 학벌이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석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석사학위를 통해서 학벌을 세탁하겠다 이런 세탁이 부분도 되나요, 그게? 아무래도 뭐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죠. 학부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지방 뭐 예를 들어서 지방 뭐 이렇게 사립대학에 있다가 네. 뭐 서울에 이제 국립대학으로 왔다라고 하면 뭐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인맥이 재산이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기업 혹은 또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한 과정이죠. 그런데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네. 대학원이 핑크빛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자, 어찌되었건 대학원 기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 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정말 말씀드렸지만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자, 우리 이 지원자들, 취업 준비생들 보면 이 학부 기간, 그러니까 대학교만 해도 정말 만만치가 않잖아요. 등록금이. 네. 대학원 비용까지 하면 정말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요. 네. 학부 때 이제 평균 연간 등록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 사립대학의 학부 때는 734만 원이 나왔는데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훌쩍 넘습니다. 1,043만 원. 네. 전문 대학원 같은 경우 아까 했던 뭐 치유과 대학원이라든가 법학 전문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1,478만 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등록금을 2010년도에서 작년 4년치에 얼마만큼 올랐는가 봤더니 4년 동안 무려 37.8%가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대학에 이제 있어서 대학원이 이제 봉이 되고 있는 셈이죠. 수익 구조죠. 아주 수익 구조에서 그렇죠. 아주 놀라운 네. 수익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원하는 대로 좀 취업이 잘 되는지 그것도 그래서 궁금해요. 이제 전체적인 취업률로 봤을 때는 2011년도에는 이제 일반 대학원 졸업생들의 70.1%가 네.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2014년도에는 67.2%로 해서 약 10% 정도가 뭐 10%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10% 미만이긴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인문 사회계열과 같은 경우 이제 박사과정 이수를 하고 나서 박사학위 취득한 다음에도 70.7%, 그리고 사회계열 같은 경우 66.5%가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이제 보따리 장사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임시직이 증가한 부분이고, 그래서 학업 전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고용 시장에 이제 처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취업 현황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부 때 대학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을 받는 형편이고 이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걸 갚느라고 뭐 허리가 휜다. 이 사회 초년생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학비라도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은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 궁금한 게요. 대학원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학비는 조금 줄어들거나 이 증가폭이 좀 느려져야 정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등록금 동결해라. 또 뭐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부에 대한 등록금에 대해서는 제재가 많으니까 대학 측에서 약간은 그 편법을 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거기에 상당 부분이 그 어떤 그 제한이 있긴 하지만 법정 함도가 2.4%까지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건 평균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명대 예술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32.5%가 인상이 됐고요. 울산 네. 가기대 같은 경우에는 기술경영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30%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네. 법정으로 봤을 때는 인상폭이 굉장히 올렸지만 이 평균 24.4%를 이하만 맞추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학원이 일종의 대학원의 큰 어떤 그 수입을 보존해주는 하여튼 도구로 좀 전략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취업 도피처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 부분을 떠나서라도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가중이 된다는 거죠. 이 어떤 부담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취업 도피처로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어떤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또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왓보다 Y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되게 와닿는 얘기가 많았던 네. 것 같아요. 내가 일단은 왜 다니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필요로 해서 정말 다니는 건지 정말 그 어떤 학벌을 세탁하기 위해서 남들 다 다니니까 다니는 건지 그런 거를 반성하는 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많이 우울해지는데요. 좀 조언을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아니 우울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부 졸업하고 나서 석사, 박사 지금 과정을 하고 있지만 제가 다 돈 벌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집에 한 푼 도움 받지 않고 네. 제가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이거 같이 하고 있어요. 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공부인 거죠. 뭐 학위를 떠나서라도 저는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후에 말씀드렸지만 역시 공부라는 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남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취업하셔서 대학원 꼭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취업 도피처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히 좀 인생의 선배라고 말씀 좀 드리지만 이 목표보다 목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냉정하게 내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선명해 가고 내 전공 분야를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다르게 나의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순간 자기만의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대학원 진학을 취업 도피처로 생각하시면 아주 큰 낭비일 수 있고 어떤 삶에 있어서 큰 후회. 왜냐하면 20대 청춘의 20대는 2년은 제가 봤을 때 황금기 정도가 아니라 40대에 거의 10년에 이제 해당하는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굉장히 대학원의 진학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취업의 도피처가 아닌 연구에 대한 전념이다 하시면 가시되 그것이 아니다 하면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보다 목적이라는 거 이 부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정말 학문을 연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고 또 취업을 연기하기 위해서다. 네, 아니 그렇다면 또 진짜 목적을 가지고 진학한 사람들의 어떤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저부터 좀 왜 대학원을 다니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졸업 유예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회 진출을 그만큼 미루고 있다는 이 현실, 정말 네. 어렵구나 싶은데 그럴수록 저희도 좋은 정보 많이 드려야 되겠구나 책임감이 생기죠. 맞습니다. 네. 그 두렵고 이제 겁나는 어떤 일이 많은데 그럴수록 미루지 마시고요. 그냥 도전해서 맞닥뜨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자,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우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